예, 의총에 일찍 보고하고 2시 반경에 인선 배경이나 질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의총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시간이 좀 늦추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선은 15인 이내 중에서 10명이 넘으면 원활한 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9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들어가면 6명을 새로 인선을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 우리 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자리 가지고 모든 대표성을 다 확보할 수는 없지만은 선수별, 그 다음에 또 지역별, 또 그 다음에 원외위원장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 그 다음에 청년, 여성, 장애인, 이런 요소들을 두고 인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5선이 있고 4선의 권성동 대표, 그 다음에 제 선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있고 3선들은 대부분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초선에서 2분을 선임을 했습니다. 초선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일이 인선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들을 수 없지만은 어느 분이 초선에서 그래도 여론 메이커이고 또 많은 의원들을 만나는지 이런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임을 하게 됐습니다. 정양석 위원장은 원외위원장, 수도권 원외위원장으로서 어렵다는 강북 지역에서 재선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의 중요 임무 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인데,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당 사무처 당료로 오래 지낸 까닭에 당내의 절차에 많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당대회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원외를 대표하고 하는 그런 한 3가지 요소로서 선임을 하게 되었고요.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호남의 대표성 내지 호남의 민심을 대변할 분을 찾았었는데, 전남도지사 후보를 하셨던 이정현 전 대표, 그 다음에 주기환 후보, 또 전북지사 후보였던 조배수 후보, 그 다음에 우리 의원인 정운천, 그 다음에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15.9%라는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확보한 호남 대표성을 고려해서 주기환 후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성이 주가여서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 현재 15.9%라는 호남의 지지 득표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선발하게 되었고, 청년 위원 2분은 많은 청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청년들 중에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일일이 검증해 보니까 수많은 발언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시비가 될 발언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게 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소희 변호사는 청소년기에 불의의 의료사고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몇 곳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다가 선임을 하게 되었고, 최 의원도 크로스로 여러 군데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 위원이 되어도 될 만한 청년 후보군 중에서 추천이 이 복수로 있어서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선임 전까지 위원들을 한 번도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어제 오후에야 비로소 어느 정도 제가 이런저런 의견을 거쳐서 전화를 해서 의사를 타진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제가 항의를 받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분들이 언론에 이름 나옴으로써 무슨 찬성 반대가 막 문자로 몇백 통이 날아오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 이게 뭐 단기간이고 이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 뭐 사양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제안해서 사양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제가 인선안을 가지고 전화 드렸던 분들은 다 당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흔쾌히 하겠다. 다만 자신의 능력이 감당할 만한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였지.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첫 비대위는 내일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원래 월목 비대위를 하기 때문에 18일 아침 8시 반에 첫 비대위를 하려고 합니다. 9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날 10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30분 당겨서 8시부터 30분간 상견례를 하고 8시 반부터 첫 비대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선은 비대위원들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비대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선안을 상의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인선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있습니다만은 오보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운영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운영 기간은 가급적 비상 상황은 일찍 해소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가 겹쳐 있기 때문에 과연 정기국회 중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당내외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정기국회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비대위 처음에 설정할 수 있을 것이 아니고 내일 있을 가처분 결과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언제쯤 할 수 있다는 것을 비대위 안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당에도 예상 가능한 정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혁신 관련 비대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단순히 관리라 하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것을 관리형이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당의 비상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단순히 전당대회만 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당이 혁신위원회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 데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거다. 그것을 찾아서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회도 지금 회의한 결과들이 멀지 않아서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최재형 위원장으로부터 내용을 한번 들어주고 혁신에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꾸어지면 그것도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당의 시스템이 몇 가지 지금 작동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국의 당협들을 수시로 챙겨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들을 상임위별로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컨대 5세 아동 취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정협의를 거쳤더라면 저런 결과가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전 상임위가 정부 정책 현안, 정부가 낸 법안들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이런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 해야 할 일 중에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하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저는 혁신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비대위 운영 기간 등과 관련해서 내일 있을 가처분 심사 결과도 좀 중요할 거라고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가처분은 소위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신문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가 신문이고, 신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결정해서 고지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고는 돼 있지 않지만은 신문을 거치면 멀지 않은 시간에 그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각될 경우, 또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 이런 데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법률지원단의 부단장들이 모두 부장판사를 거친 법조인들입니다. 부단장들이. 이준석 전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인류 로펌을 거친 분을 우리가 당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선임한 것처럼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 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으로 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을 했고, 저도 양 답변서를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하는 것이니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위 쟁점으로 지적되었던 두 가지 문제,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점하고 ARS 투표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이 결의에 참여할 당시에 이미 사퇴해서 신분을 잃었냐 안 잃었냐가 중요한데, 저희들은 대략 4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 지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사퇴하지 않았다는 첫 주장이 있고, 둘째, 가사 사퇴했다고 치더라도 민법 691조에 보면 위임 사무를 맡은 사람이 위임이 종결됐다 하더라도 긴급한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사퇴한 최신 순으로, 가장 사퇴한 늦은 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이 치유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3곳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요구할 수가 있고,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가 있고,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할 수가 있는데,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소집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소집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 신청서 내용이 정당법에 정당 대의기구의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서면이나 대리인.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모여서 전당대회를 하라는 취지인데 ARS로 했으니까 효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당법의 서면 결의나 대리인 결의는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압에 의해서 대리권을 준다든지 강압에 의해서 서면 결의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인데, 우리가 했던 ARS는 다 본인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 결의나 대리인 결의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헌 당규에 전자서명 제도도 있고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다른 정당들은 ARS나 이런 비대면 투표를 당헌에 정식으로 규정해 놓은 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ARS에 의한 투표가 무효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표할 동안의 이런 당헌 개정도 두세 차례 ARS로 했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도 대표 자격이 없는 거죠. ARS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재판 결과는 또 받아봐야 하니까요. 예. 네, 뉴스팬 김태균입니다. 저 비대위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전에 좀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자회견 이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에 대한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뭐 따로 연락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회동 계획은 있으신지? 그런데 이제 이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명백하게 만나지 않겠다.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부담을 준다. 이러고 난 뒤에는 접촉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전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전화는 한두 통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총장에 박덕흠 의원 거의 확실시됐다는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박덕흠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인사에 관해서 아직 사무총장이라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인사는 미리 나가면 오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같은 맥락인데요. 예. 박덕흠 사무총장에 이어서 대변인으로 박정아 의원 그리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정의용 의원님 임명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임명했으면 발표하죠. 아직 임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비대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앙일보 성지연입니다. 예. 지금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되신 주기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통령실에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과의 좀 사적으로 오래된 친분 때문에 채용이 된 거 아니냐는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검증하셨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도 그 상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통령실 쪽에서 해결하든지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오늘 의총에서도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셨고 특히 보수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해결 방법이라든지 좀 노력하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당 운영에 불만이나 비판이 있는 분들 의견을 가급적 경청을 해서 당 운영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열하면 망한다. 제가 그제 아침에 남산 안중근 기념관을 다녀왔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쓰신 말 중에 합성 분패라고 쓰셨습니다. 합치면 무조건 성공하고 갈라지면 패한다. 합성 분패. 저는 의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조직 내에서 서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분란을 하다가 공멸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망할 때 그런 이유로 망했고 하기 때문에 지성이 있는 우리 당 관계자들이
그런 점들을 한 번쯤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무가 넘어지면 새집이 박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이 온전해야 그 안에서 각자도 있을 수 있고 선거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단합을 호소하고 역지사지를 호소하고 그러면서 당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 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기현 의원 방금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사적 채용 아들 그 논란과 별개로 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에서 윤심이 이 비대위 운영에 좀 관여된다든지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방금 그런데 비대위원 9분 중에 한 분이 뭐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상이나 이런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혁신 있게 할지는. 그건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그렇다 해서 대표성이 가장 강한 사람을 뺀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지점이기는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팬 이희연 기자입니다. 일단 비대위 출범했는데요. 비대위가 관리형이냐 아니면은 뭐 혁신형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혹시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해 주시든지. 비대위 지금 출범이 어쨌든 공식 출범을 하셨는데요. 비대위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당내에서 비대위가 뭐 관리형이냐 또 혁신형이냐에 대해서도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앞으로 좀 화합을 해 가실 생각이신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는 아까 첫 질문이 나와서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러야 된다는 면에서는 관리고 전당대회 치를 동안이라도 당을 부족하거나 고쳐야 될 것을 고친다는 점에서는 혁신이기 때문에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고 일도 양단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비대위의 성격을 그런 용어로 표현한다면 혁신형 관리 비대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시급한 것은 당의 안정이죠.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의 안정, 신뢰 회복,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 지도부를 뽑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는데 순서가 어느 것이 1번이고 이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당의 안정, 그 다음에 혁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심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상 지도부를 발족시키는 것 이렇게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당원을 좀 개정할 생각도 있으신 건지. 이제 전당대회를 시작할 때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짚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미리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정리하는 일들은 선대위에서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